두 갈씩 문장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 갈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두 갈씩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한 편의 글을, 자, 전개 방법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보통 주제를 제일 앞에다가 써놓고, 결론부터 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 갈씩이라고 하죠. 미괄식은 뭐냐면 그냥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미괄식, 꼬리 미자를 써서 미괄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있죠. 그것을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결론 부분,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을 양괄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더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뭐 두 갈씩이 좋겠고 미괄식은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끝까지 안 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강조하는 거죠. 핵심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 양괄식은 앞에서 주제를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괄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다가 자기가 쓰는 글의 제일 앞에다가 주제를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 이런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신문 기사죠. 신문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99%가 다 두 갈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쭉 보면서 선택할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첫 두 줄, 세 줄이죠. 처음에 쭉 읽어보다가 관심이 없으면 넘어간다든가 재미가 없으면 넘어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독자를 사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가 끝까지 읽게 만드는 것이 저자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첫 번째, 두 갈씩 문장으로 쓰면 쉽게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 미괄식 문장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론이 납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신문 기사는 결론부터 알고 아래 글을 읽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두 갈씩 문장이다. 양괄식 문장도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글을 고쳐 써야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글을 고쳐 쓴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고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초고를 써놓고 그걸 가지고 바로 발표한다든가 뭐 책에 실른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해서 오류가 없어질 때까지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독자들이 읽고 지루해하지 않을 만큼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 번에 쓴 문장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쳐 쓰는 거죠. 해밍웨이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작품을 200번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어체나 문어체.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는데 구어체는 뭐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또 얘기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고 좀 체계가 잡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듯이 해가지고 글을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어체는 글로 이렇게 다듬어진 거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짜맞춰서 거의 틀에 맞는 형식을 갖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썼다면 그것을 문어체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써야 한다. 문법을 다 배워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표현을 써주는 게 좋겠죠. 완성도가 떨어진 문장은 외면받는다. 그러니까 독자가 읽었을 때 이거 대충 썼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독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공들여서 제대로 된 문장을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 오바마 자서전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클린 자서전도 좀 읽어봤고, 그 다음에 오바마 자서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이 예문은 오바마가 어렸을 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어머니는 뭐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볼일 때문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오바마가 도서관에 혼자 있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들춰봤겠죠.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몇 개 끄집어내서 읽어봤는데, 뭐 읽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넘겨봤겠죠. 어린아이였으니까. 근데 보다가 아주 쇼킹한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건이 오바마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죠. 뭐 어찌 보면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그려진, 책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의 손, 망가진 손의 사진을 봤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쇼킹했다는 거죠. 그 사진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종차별입니다. 흑인과 백인 갈등. 그러면 우리 예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안경을 끼고 레인코트를 입은 노인이 텅 빈 거리를 걸어가는 사진을 만났다. 그 사진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사진으로만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다. 다음 쪽에 다른 사진이 또 있었다. 그것은 앞의 사진에서 두 손 부분을 확대한 것이었다. 지금 오바마가 이렇게 책장을 넘기고 있는 거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다가 이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어쩐지 낯설었다. 손은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했다.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처음 사진을 보았다. 그제야 나는 남자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두꺼운 입술, 넓고 펑퍼짐한 코, 그 모든 것들이 어쩐지 균형이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사진 속의 남자는 마치 유령 같았다. 이 사람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알비노 환자일 수도 있었다. 바로 며칠 전에 거리에서 알비노 환자를 보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을 알비노 환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에 대해서 알았다. 그런데 사진에 붙은 설명을 읽어보니 전혀 그게 아니었다.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려고 화학수술을 받은 사람이었다.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죠.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려고 화학수술을 받았다. 어린 오바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왜 그래야 되지? 왜 까마면 좋지 않고 왜 하얘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백인과 흑인이 다르다. 차별받고 있다. 흑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 수술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남자는 백인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그런데 기사의 설명으로는 피부색이 희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믿고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남녀를 합쳐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목과 얼굴이 뜨거워졌다. 뱃속이 꼬이는 것 같았다. 잡지의 활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이런 일을 알고 있을까? 어머니의 상사도 알고 있을까? 이런 일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태연하게 보고서를 읽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그것은 강한 충동이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붙잡았다. 자, 이 예문을 살펴보니까 지금 흑백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사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어린 오바마 입장에서는 그것을 몰랐겠죠. 예,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 사진을 본 순간, 그 설명을 읽은 순간, 아, 흑인은 백인처럼 희게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 뭐가 문제일까를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라난 이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결국 오바마를 뭐 인권 변호사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 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끝에 세 줄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그것은 강한 충동이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붙잡았다. 지금 이런 문장들은 사실 단문, 장문, 복문 이렇게 따져본다면 단문에 가깝죠. 그러니까 단문을 쓴다는 얘기는 임팩트 있게 사건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팍팍팍팍 전달하는 거죠. 길게 느렸으면 좀 복잡해지고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전달이 잘 안 되죠. 문장이 길면 길수록. 한 문장을 뜻하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길면 3줄짜리, 4줄짜리, 5줄짜리 문장이 된다면 그것을 읽기 위해서 독자가 더 집중해야 되고 의미가 순식간에 팍팍팍 전달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으로 짧게 쓴다면 더 임팩트 있는 감정이나 의미, 메시지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